지금부터는 종목 상담, 금쪽 같은 내 종목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상담, 문자로 들어온 종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종목은 하나마이크론 들어왔습니다. 매수가 17,000원이고요. 2달 전에 매수했는데 목표가를 얼마로 잡아야 할까요? 또 수익권이시니까 궁금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뭐 하나마이크론을 포함한 이 반도체 소부장주들이 보면 거의 뭐 8월 달까지는 전혀 시장에 관심을 못 받다가 9월 달부터 좀 바짝 지금 좋아지고 있습니다. 아마 공포 탐욕 시그널도 탐욕이 뜨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매우 탐욕 86점 뜨는데요. 이 공포 탐욕 시그널이 어떤 건지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요. 자, 시장의 심리 지표를 점수로 0점부터 100점까지 나눠놓은 상황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들어서 9월 들어서 주가가 많이 올랐고 또 관심도 받다 보니까 공포 탐욕 점수도 탐욕으로 뜨고 있습니다. 네, 자, 아무래도 뭐 대부분의 반도체 소부장들이 지금 9월 달에 많이 올라 있습니다. 대부분 많이 올라서 뭔가 이제 미래 좋아질 걸 좀 반영했다라고 생각하면 지금 좀 경계를 해야 될 자리이기도 하고, 하지만 요즘 뭐 가는 말이 계속 가는 분위기다 보니까 아직도 기간 매수는 또 계속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우리 박한필 대표님은 하나마이크론 어떻게 보시는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하나마이크론 뭐 상당히 지금 흐름이 거침없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뭐 그렇게 걱정을 할 적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고, 특히 이제 시장 자체가 뭐 그동안에 사실 반도체에 대해서 많이 위축됐다가 이제 올라오긴 했는데, 삼성전자가 이제 한 뭐 7만 원에서 8만 원 올라올 때 상당히 두려운 마음들이 있었죠. 그리고 또 역시 이제 하이닉스도 30만 원대 올라오니까 거기에 이제 저항 매물이 많이 쏟아진 바가 있는데, 하나마이크론이 역시 이번에 그 메모리 모건 스탠리가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 시각을 바꾸고, 그다음에 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이제 CT가 시각을 바꾼 이후로 전 세계의 이제 IB들이 다 시각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한국에 반도체사로 들어오거든요. 반도체사로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HBM 생산한다고 새로 공장을 많이 짓지는 않은 상태에서 자꾸 메모리 생산하던 공정을 이제 HBM 쪽으로 전용하다 보니까 DRAM 재고도 줄고 또 낸드도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쪽에서 이 공정이 부족한 부분들을 역시 이제 OSAT로 외주로 줘서 이제 포장이나 패키징 쪽을 감당하는 게 다 하나마이크론인데, 하나마이크론이 원래 이제 브라질 쪽에 공장에 있었는데 베트남 쪽에 공장을 새롭게 내 가지고 상당히 성장의 동력을 이제 내년의 목표치, 내년의 매출 전망이나 시장 실적이 상당히 좋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이제 삼성전자까지 상당히 밀접한 관계에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아직은 뭐 그렇게 두드러진 실적이 아니어도 내년도에는 상당히 좋은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고요. 당장은 뭐 한 3만 원 근처면 아마 이제 좀 저항이 나올 것 같은데, 차트를 한번 잠깐 보시죠. 지금 보시면 이제 이 반전율로 이렇게 잡아드리면 원래 이게 한 2만 원 언저리에서는 막혀서 한번 떨어질 거라고 봤는데, 수직으로 올라오는 거는 이 디램 값에 대해서 삼성전자가 4분기에 판가를 30% 인상하겠다고 나왔고요. 그다음에 낸드라든가 이런 쪽도 전부 다 이제 웨스턴 디지털 등의 상당히 좀 판가의 인상 러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요즘은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도 이 고정 거래가나 이제 장기 판매 계약을 뒤로 미루고 있다고 합니다. 미룰수록 유리하니까, 가격이 올라오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고려한다 그러면, 그러니까 조정받고 싶은데 조정받지 않고 가는 거죠. 그래서 가장 밀접하게 메모리의 어떤 이제 캐파 이런 부분, 또 내지는 가격의 수급의 개선들을 가장 밀접하게 반영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공정을 확장시켜주는 효과가 있는 하나마이크론이다 이렇게 보고, 추세적으로는 이 파동이 크게 꺾이기는 아직은 좀 이르다라고 봅니다. 한 3만 원 언저리 가면 한번 좀 꺾이지 않을까. 물론 제 이제 예상입니다. 제가 좀 긍정적으로 보는 관점이라서. 그래서 좀 보유하시면서, 물론 뭐 이 지금 보면 거래량도 굉장히 좀 절제된 거래량이거든요. 좀 한번 보유하시는 전략 괜찮다 보고요. 한 28,000원, 9,000원 정도 되면 좀 경계 매물이 한번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드는데, 그때도 만약에 이 반도체 흐름이 계속 강하다 그러면 굳이 미리 던질 필요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요즘 뭐 반도체 소부장 업체들은 이 증권사에서도 목표 주가 지금 상향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불과 8월 달에 목표가 15,000원 증권사에서 제시를 했다가 9월 초에 하고 이제
거의 뭐 18,000원으로 올렸었거든요. 네. 그러다 또 9월 말에 25,000원으로 또 올렸어요. 네. 그래서 한증권사가 아. 세 번이나 연달아서 올리고 최근에는 뭐 증권사 목표 주가는 좀 낮게 보는 데가 25,000원, 좀 세게 보는 데는 28,000원까지 일단 상향돼 있다는 점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일단은 조금 더 홀딩하자. 이렇게 전략 세워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도 문자로 들어와 있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들어왔고요. 자, 매수가가 11만 원입니다. 작년에 매수를 했다고 하시고 20%인데 이미 많이 올랐는데 얼마나 오를지 더 오를지 궁금해하시는 것 같네요. 네, 자 작년에 사셨고 네. 비중 한 20% 정도 되고 어디까지 갈까요? 라는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자 공포 탐욕 시그널부터 확인 해봐야죠. 네, 아무래도 방산의 대장주고 또 꾸준히 좀 올라왔기 때문에 일단은 힘이 좋았기 때문에 매우 탐욕 91점 좀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좀 방산의 대장주 역할을 해줬기 때문에 요렇게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이미 지금 수익이 굉장히 크신데 어디까지 더 갈지가 좀 궁금하신 것 같네요. 네, 자 이 참 많이 오른 것만한 또 부담은 또 없진 네. 하지만 뭐 많이 올랐다는 얘기는 어쨌든 좋은 걸 반영하고 있는 거니까요. 하지만 최근에 이쪽 수급이 좀처럼 아직 꺼지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일단 제가 한번 차트부터 잠깐 보면서 단도직입적으로 네. 하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 차트에 이제 일목균형표에 이제 주봉을 한번 가보겠는데요. 여기에 이제 이렇게 좀 두터운 선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주봉상의 전환선인데 한번 추세를 타기 시작하면 이게 안 깨져요. 이게 깨지지 않으면 그냥 홀딩하시면 됩니다. 물론 여기 한 번씩 깨질 때도 있는데 20주 이평선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짧은 조정으로 끝난다면 계속 끌고 가도 상관은 없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이 종목이 갖고 있는 이제 특징은 사실은 그 동안에는 이제 유럽의 이제 폴란드 쪽 이쪽에 이제 좀 뭐 재무장과 관련된 여러 가지 수혜가 이제 집중됐다. 그래서 유럽에다 이제 공장을 내기 위해서 지난번에 이제 증자도 하고 그랬는데. 미국 쪽은 어차피 우리나라에 이제 관세하고 상관없이 미국이 우리나라 무기 수입에다 쓸 거는 별로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중동과 유럽에 특히 중동 지역이 최근에 이제 그 사우디 같은 경우가 상당히 우리나라에 이제 지금 방산 무기에 관심이 높다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지금 사우디가 이제 자기 나라에다가 공장을 지어서 50% 이상 생산을 해주라. 나머지는 수입에다 쓸 테니까. 그거를 이제 충족시켜줄 만한 국가가 우리나라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안규백 국방부 장관하고 이제 김동관 부회장이 직접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이 사우디나 이제 기존의 뭐 아랍에미레이트라든가 이런 쪽에서 지금 미국이 이제 중동에서 지켜주던 시절은 조금 상당히 좀 지나갔다. 네. 스스로 지켜야 된다 이 분위기가 강하다 보니까 자체 방어를 위해서는 굉장히 화두가 이제 이 자주국방인데. 무기도 역시 이제 제 납기를 지키고 가격도 비싸지 않고 자기 나라에다 공장 짓고 할 수 있는 데가 여기다. 그래서 이 사우디 쪽으로 이제 하나에어로스페이스나 현대로템 또 뭐 일단은 유럽 쪽은 이미 어느 정도 루마니아하고 폴란드 쪽에 이제 이번에 유럽의 재무장과 관련된 대출 프로그램에서 폴란드, 루마니아가 벌써 한 40% 가까운 대출을 받았다니까 이 폴란드, 루마니아가 우리나라 이제 무기에 굉장히 관심도 많고 실제 이제 수주도 그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토대를 본다 그러면 이 뭐 유럽 쪽은 이제 뭐 또 한 번에 더 수주 사이클이 나올 수 있고 또 중동 지역은 계속 타진하면서 결국은 좀 패키지로 우리나라의 사우디가 또 큰 수주를 따내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미리 예단하지는 않지만 그 흐름을 타고 나간다고 했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주봉상의 이 전환선이 있죠. 요 라인. 네. 요걸 깨지 않으면 쭉 들고 가시는 전략. 물론 뭐 간혹은 5% 10%씩 조정받을 때도 오겠지만은 그런 걸 이겨내고 나면 또 한 단계 점프하는 이 흐름들을 계속 볼 수가 있겠고 특히 이제 하나그룹이 우리나라의 뭐 방산에서는 하나 시스템과 함께 이제 상당히 독보적인 위상을 잘 만들어가고 있으니까 하나 오션까지 있으니까 한번 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참조적으로 지금 수주 잔고를 감안할 때 내후년 2027년도 예상 순이익이 한 3조 정도 뜨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도 앞으로 실적도 뭐 좀 더 장기적으로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서 업계에서는 PR 한 20배 정도를 주는 것 같아요. 그러면 3조는 20배면 시총 한 60조 정도. 네. 그래서 시총 60조면 이게 120만 원이 조금 넘어가거든요. 네. 그래서 좀 업계에서도 평균 목표 주가가 지금 120에서 한 130만 원 정도 제시하고 있다는 점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1만 원에서 매수를 하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아직도 조금 룸이 남아 있으니까 일단은 꺾이지 않는 거 확인하고 조금 더 홀딩해 보자. 이렇게 전략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볼 텐데요. 다음 상담 전화로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이버요. 네이버요. 네이버 최근에 괜찮았는데 좀 어떠셨어요? 29만 5천 원에 100% 샀어요. 29만 5천 원에 100%요. 예, 요거 한 종목만 갖고 계신 거예요? 예. 29만 5천 원이면 딱 요 8월인가 6월에 좀 올랐을 때 가격인데 그때 좀 매수하셨어요? 아니, 오래됐어요. 아, 오래되셨어요. 그래도 요즘 뭐 네이버 전망은 괜찮은 것 같은데 요거 더 조금 가지고 가셔도 괜찮은 자금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장기적으로 조금 더 보실 수 있고 100% 비중이시고 전략 궁금하시면 저희가 살펴봐 드릴게요. 예. 네. 네, 자 얼추 보니까 2022년도에 말씀하신 가격에 있었네요. 네. 아마 지금 거의 한 3년 네. 물려 있으시다가 겨우 지금 본전 부근에 왔는데 그러네요. 이번 주 갑자기 어제 오늘 좀 빠져버렸습니다. 자 공포 탐욕 시그널부터 확인해봐야죠. 네, 일단 공포탐욕 시그널은 말씀하셨던 최근에 요 두나무 이슈 때문에 한번 올랐었기 때문에 일단은 매우 탐욕 82점으로 조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아무래도 단기 급등을 해 있다 보니까 이제 매우 탐욕하고 이렇게 뜨고 있는데 어제 오늘 이틀간 좀 빠져버려서 걱정이 또 생기셨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 좀 눌림목으로 봐야 되는지 위험 신호로 봐야 되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 네이버 파이낸셜하고 이제 두나무가 저는 왜 갑자기 이제 이렇게 했을까 네. 이런 생각도 했는데 그것보다도 제가 이제 뉴스로 이렇게 좀 체크를 해보니까 작년 이제 대비해서 올해 그 이 가상자산 시장 자체가 상당히 그 대기 자금도 많이 줄어들고 시가총액도 한 14% 정도 줄었더라고요. 우리나라 전체 가상자산의 시총이. 가상자산 투자자 수는 이제 뭐 1천만 명을 넘어섰다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이 해외 진출에 대한 갈급함이 네이버 파이낸셜과 이제 두나무가 서로 이제 의기투합해서 이번에 하기로 한 것 같은데 자 제가 이제 쓰는 반전율 차트를 한번 보시면서 제가 좀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요 단기간에 요게 이제 좀 밑으로 죄송합니다. 요게 이렇게 올라갔다가 한번 쏟아졌다가 일단 여기 보시면 부딪히는 자리가 있어요. 이게 이제 이 26만 3,600원이에요. 26만 3,600원인데 이걸 뚫었다가 밀렸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굉장히 두터운 자리인데 쉽게 뚫었다 했더니 또 밀렸어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봐도 이 꼭대기에서 이제 저점까지 내려온 폭의 2분의 1 반등점이 또한 26만 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자리는 26만 원대인데 지금 거래량이 터지고 나서 좀 내려왔다가 이제 다시 올라올 거예요. 결국 26만 원 위에 안착을 한다 그러면 조금 더 이제 편안하게 갈 수 있는데 아직은 조금 외국인의 이 지금 이제 네이버에 대한 자세가 조금 매도 위주예요. 그래서 지금 외국인의 이 매물을 좀 견뎌내준다 그러면 올라갈 것 같고 특히 이제 이 두나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이버의 이제 하정우 대표가 이제 이 지금 대통령실에 또 이제 성장 정책 수석으로 가 있고 하니까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부분도 아마 지원 사역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이번에 이제 합병의 시너지는 분명히 있다. 증권사도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스닥까지 간다 이야기도 하는데 네이버 파이낸셜과 두나무가 합병을 해서 나스닥 가던가 아니면 합병 기업이 다시 네이버랑 합병을 한 번 더 하던가 좋은 시나리오는 일단 주가에 단기적으로 반영을 했고요. 실질적으로 뭔가 이제 기대할 만한 요소가 뭐냐?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거는 원래 약간 테마죠. 지금 실적 시즌 다가왔는데 테마로 두 개가 합쳐졌기 때문에 테마의 주가는 변동성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네이버가 그러면 지금 광고 경기에 대해서는 아주 크게 약발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실적으로는 당장 승부가 쉽지는 않아서 두 기업이 아까 이제 두나무도 가상자산의 어떤 거래라든가 또 시가총액 감소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두 종목이 실적 모멘텀보다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의 어떤 정책적 효과에서 올라올 텐데 26만 원 위로 올라오면 이제 중기 보유 전략. 만약에 이게 이제 계속 좀 지연된다 그러면 부딪힐 때 한번 매도를 조금 일부 해가지고 내려왔을 때 물타기 하는 것도 비중이 90%가 넘으시면은 그렇게 많이 갖고 계시니까 26만 원대 위로 올라왔을 때 한번 조금 팔아서 내려왔을 때
물을 다시 한번 타보는 전략도 꼭 이 종목으로 승부를 하셔야 되겠다면 네. 그렇게 한번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네이버 한 3년 정도 지금 물려 계신 상태인데 지난 6월달에 스테이블 코인 이슈 붙으면서 한번 매입 가격까지 한번 올라왔다가 네. 아쉽게도 바로 무너져서 음. 다행히도 또 어쨌든 지난주에 지금 두나무하고 합병 관련된 이슈 때문에 다시 또 이제 급등을 했는데 이게 지금 기관들은 요즘 열심히 사는데요. 외국인들이 말씀하셨던 맞습니다. 것처럼 계속 팔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워낙 비율이 높다 보니까 네. 얘들이 계속 팔면은 또 좀 답답해질 수 있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뭐 워낙 지금 단기 기대감이 좀 있는 상태라서 뭐 꺼지는 데다 팔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저 올라오면은 말씀하셨던 것이 약간 비중 조절 한번 해볼까, 뭐 아니면 좀 들고 버티는 것도 네, 하나의 버티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아유 오래 기다리셨을 텐데 저희 전략이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이버 만나봤고요. 다음 상담은 유튜브로 들어온 종목입니다. 점상님의 종목이었고요. 범한 퓨얼셀 들어왔습니다. 매수하신 가격은 31,500원이고 10% 비중인데 계속 빠져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응 전략이 꼭 필요하다고 또 채팅을 주셨습니다. 네, 자 범한 퓨얼셀도 최근에 잘 뜨다가 갑자기 내려앉아버려서 네. 자 이거는 지금 신호는 약간 뭔가 좀 음봉이 많아서 네. 보기는 별로 안 좋아 보이는데 자 공포 탐욕 시그널은 몇 점일까요? 네, 화면 보시면 74점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이렇게 음봉이 나와서 아주 탐욕 상태는 아니지만 또 그렇다고 힘이 완전히 빠진 것도 아닌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네, 자 범한 퓨얼셀. 자 최근에 주가는 어쨌든 뭐 중심선, 생명선이라고 부르는 21선이 살짝 네. 깨져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 종목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 범한 퓨얼셀이 이제 주가가 파동으로 보면 이제 5파를 냈고요. 이쪽에서. 그러니까 단기 파동으로 5파를 낸 다음에 이제 쉬어가는 구간이죠. 그러니까 5파 내고 A, B, C인데요. 예. 이게 지금 중요한 자리가 이제 여기입니다. 이걸 살짝 깼습니다. 근데 이제 완전히 깨졌다고 보지는 않고요. 블룸에너지 같은 경우가 좀 살아나는 모습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매도할 타이밍은 절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다만 이제 약간 방산의 이제 수소 이 지금 이제 쪽과 그다음에 연료 전지 쪽 모멘텀인데 당장 실적이 나오는 쪽이 아니다 보니까 이번에 조선업종하고 비슷하게 좀 약간 밀리고 있지 않나. 근데 여기서는 좀 버텨주시고 그리고 이제 여기 밑으로 많이 내려올 것 같지는 않은데 일단 매도 타이밍을 놓쳤어요. 놓쳤기 때문에 좀 기다려보는 전략을 좀 권해드리면서 오늘 지금 조선업종도 이제 그렇게 뭐 나쁘지는 않았더라고요. 전반적으로 기조가. 그래서 이 지금 이 수소 연료 전지 쪽이 이제 조선하고도 연관이 좀 되어 있고, 그러니까 잠수정 쪽에 그리고 역시 이제 그 조정 파동이 벌써 한 달 반 가까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네.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조금 좀 버텨보는 자. 2만 지금 현재는 8,000원 내외가 좀 지지가 됐어야 되는데 조금 깨졌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이제 좀 밀렸지만은 매도 타임은 조금 지났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네, 자 일단 좀 의미 있는 가격이 깨져서 일단 단기적으로 수급이 살짝 꼬인 상태다라는 얘기를 주셨습니다. 일단 우선은 일단 보유하시되 아마 좀 반등 이용해서 좀 빠져나오는 전략으로 말씀을 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좋습니다. 유튜브 상담 도와드렸고요. 다음은 전화로 상담 연결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롯데관광개발이요. 롯데관광개발이요. 네. 요거 최근에 매수를 하셨어요? 예, 그러면 조금 이벤트 보고 매수를 하신 거겠죠? 네. 무비자 이런 거 보신 거고요. 비중은 매수가는 어떻게 되세요? 18,300원에 20%예요. 18,300원에 20%요. 네. 요거 근데 이게, 네. 이거 손절가하고 목표가 좀 알고 싶어갖고 전화드렸거든요. 손절가랑 목표가요. 네. 알겠습니다. 어디서 좀 리스크 관리할지 저희가 한번 살펴봐 드릴게요. 네, 자 다행히도 지금 매입가가 그렇게 위는 아니에요. 약간 마이너스 상태인데 네. 자, 롯데관광개발 단기간 쭉 빠져서 네. 자, 이러면 공포 탐욕 시그널은 공포일까요? 뭐 어떻게 뜨나요? 자, 아직도 이 종목은 탐욕으로 뜨고 있습니다. 최근에 힘이 빠진 게 아닐까 싶었는데 아직 뭔가 관심은 조금 시장에서 있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최근에 뭐 5일 연속 하락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연초 뭐 7, 8천 원에 있던 게 지금 17,000원까지 올라와 있다 네. 보니까 아직은 조금 위치적으로는 탐욕이다 이렇게 뜨는 것 같습니다.
자, 롯데관광개발 우리 신학수 대표님께 네. 이거는 좀 질문을 드릴게요. 어떻게 할까요? 관광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최근에 굉장히 유리한 그런 상황인데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에는 미리 올라온 네. 부분이 있습니다. 반영된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실제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에는 월 매출이 카지노 쪽에서 많이 나오는데 지금 400억을 돌파했다라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유리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주가가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올라온 부분에서 조정을 받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조금 시간을 갖고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롯데관광개발은 제주도 드림타워 복합 리조트를 갖고 있는데 지금 그 유커들 지금 들어와 있는 유커 여행객들이 일단은 제주도로 먼저 가는 게 아니라 이 수도권 주변 쪽으로 먼저 오기 시작을 했어요. 인천항에 그 페리오가 들어와서 2,000명이 내렸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네네. 있잖아요. 그렇다면 관광 쪽과 여행 쪽은 나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하려면 시간적 여건이 분명히 필요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잘 사신 겁니다. 다만 이 부분에서 좀 높게 보인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호텔업, 여행업, 그다음에 카지노까지 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나쁘진 않는 것 같아요. 제 차트가 나왔는데요. 지금 현재 가격 대역을 지금 보여드릴게요. 우리 김문석 대표님이 얘기한 것처럼 계속적으로 주가가 내리다가 네. 이제 반등을 좀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가격적 부분에서는 여기에 대한 박스권 들어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실제 주가는 좀 많이 올라온 상황이고 출발은 여기서 한 상태거든요. 그렇다면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이 공간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추세적 부분은 지금 상승 추세, 즉 우상향의 기울기가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의 이 조정폭만 지나면 충분하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의 가격에서는 이 윗단에 움직이는 2만 원을 1차로 한번 보시고요. 요거 넘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2만 5천 원까지는 현재의 그 뉘앙스를 본다면 갈 가능성이 높아요. 다만 가격적 부분을 단계별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고요. 손절가를 또 알려달라고 이렇게 네네. 그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현재의 가격이 17,000원을 기준으로 해서 16,000원 선이 이전의 저점 부근에 해당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전 저점에 있는 부분까지는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박스권의 하단을 하향 돌파하면 오히려 주가가 더 내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의 요 기운을 봐야 되는 거고 최근에 거래량 늘고 있으니까 좀 기다려 보시죠. 일단은 2만 원 돌파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주식격언에 재료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아무래도 롯데관광개발 이제 중국 단체 관광객이 몰려온다라는 이슈 때문에 미리 좀 떴다가 이제 보통 이제 그러면 9월 30일 날 팔아야지 하고 다시 생각하고 있었는데 다들 그러다 보니까 미리 파는 사람들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먼저 빠진 게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워낙 단기가 좀 급하게 빠졌기 때문에 오늘 좀 올라오긴 올라오는데 뭐 여전히 많이 오고 있다 이러면서 좀 올라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또 미리 빠진 종목들이 힘이 좀 없긴 하더라고요. 수익을 좀 짧게 잡고 차익 실현 타이밍을 한번 잡아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미리 올라와서 조금 시간이 일단은 걸릴 것 같다. 일단은 조금 더 기다려보자. 손절가, 목표가 잡아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은 문자로 들어온 상담입니다. HD 한국 조선해양 들어왔고요. 매수가 41만 3,500원입니다. 3주 전에 이제 삼성중공업에서 갈아탔는데 빠지고 있어서 좀 걱정이신 것 같습니다. 네. 연말까지도 궁금해하시네요. 자, 삼성중공업에서 갈아탔는데 빠지고 있다. 네. 자, 공포 탐욕 시그널 점수부터 확인을 하시죠. 네, 공포 탐욕 시그널 한국조선해양은 탐욕 72점으로 뜨고 있습니다. 지금 7월부터 9월까지 이렇게 올라온 상황이긴 한데 말씀하신 것처럼 매수하고 나서 조금 옆으로 조금 가는 모습이죠. 네, 자, 뭐 워낙 위에서 사셔서 네. 네, 빠지고 있는 거지. 네. 흐름 자체는 지금 나쁜 흐름은 아니에요. 자, 한국조선해양을 어떻게 보십니까? 한국조선해양은 뭐 결국 이제 지금 그 중간 지주사로서 이 지주사로서의 개념으로 이제 3호 중공업이 이제 가장 핵심 그 자회사인데 LNG 쪽이나 이런 쪽에 이제 모멘텀은 계속 좀 강화되고 있긴 합니다. 다만 최근에 이게 좀 보니까 삼성중공업도 이번에 이제 컨테이너선 수주 좀 받고 그다음에 오늘 보니까 하나오션도 미국에서 한 3,500억 정도의 수주를 받았더라고요.
LNG 모멘텀도 좀 살아 있는데 이 한국조선해양이 이제 특히 그 미국의 MRO 쪽으로는 이제 현대중공업, 현대미포 이제 서로 합병을 해가지고 이제 그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고 하는 부분과 또 이 한국조선해양이 갖고 있는 또 나름대로의 그래도 좀 저평가돼 있다 조선업종 중에 밸류가 그런 부분이 섞여 있어서 상당히 판단을 좀 흐리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제 그 뭐 좀 마스가가 조금 지연되고 아무래도 그 10월 이제 에이펙 회담까지 조금 관세 협상이 어떻게 될지. 근데 이제 관세 협상의 풍파에도 불구하고 조선업종 중에서는 상당히 견고한 흐름이었거든요. 그리고 오늘 이제 현대중공업이나 또 하나오션 이런 쪽에 이제 반등 기류가 나오는 걸로 봐서는 다시 한번 고점 돌파 시도는 좀 분명히 할 거라고 보고요. 삼호중공업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긍정적인 수주라든가 또 이 좀 업황 경쟁력을 생각하면 충분히 그 LNG 모멘텀을 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가지 않을까. 어제 보니까 미국에서 이제 미국의 그 이제 노조에서 그 이 지금 전략 선단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빨리 해라 이거죠. 일감의 어떤 측면에서 그리고 또 이 아시아권에서도 이제 이 LNG와 관련된 미국의 기대감이 높기 때문에 투자 심리 측면에서도 충분히 위쪽으로 또 한 번 더 노려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남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 이제 40만 원대 그 초반에서 좀 움직임인데 일단 아직은 시간이 뭐 연휴 이후를 좀 봐야 되겠지만은 네. 에이펙 회담 가면서 관세 모멘텀은 분명히 나쁘지 않은 쪽으로 결론이 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면서 한 번의 슈팅을 한번 기다려보는 전략이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한국조선해양 뭐 증권사에서는 이제 목표값을 좀 작게 보는 데가 44만 원, 좀 세게 보는 데는 한 50만 원에서 평균 한 47, 8만 원 정도에 형성돼 있다는 점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연휴 이후를 좀 더 기다려보자 이렇게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자,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 진행해 보겠고요. 저희는 시황과 함께 종목 이야기 나누러 가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 진주 반성의 종목 이야기 들어볼 텐데요. 그 전에 시장 이슈부터 살짝 먼저 짚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쨌든 4분기의 첫 거래일인데 상큼으로 좀 이렇게 시작할 수 있었던 게 9월 수출 데이터가 굉장히 좀 잘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자 관세 때문에 좀 걱정을 했습니다만은 9월 수출, 특히 뭐 반도체를 위시해서 아주 좋았어요. 수출주들 관세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어떻게 좀 잘 가는 업종 계속 잘 간다라고 봐도 될까요? 일단은 수출 관련되어 있어서는 부담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주변에 대한 수출이 훨씬 더 늘어나는 그런 네. 상황이에요. 아마 정부 관계자도 깜짝 놀랐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뉴스에 나오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요. 실제 반도체 빼놓으면 또 다른 거 얘기할 게 좀 적은 것 같습니다. 결국은 반도체에 대한 여건이 제일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도체가 좋은 이유는 세 가지로 좀 나눌 수 있어요. AI 시대의 핵심 인프라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고 AI 클라우드, 로봇, 자율주행 이쪽 고성능 반도체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필요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여기에 방점을 찍고 있고요. 미국과 중국이 또 갈등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도체가 전략적 품목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반도체가 훨씬 더 단계를 밟아서 유리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거죠. 추석 연휴 전이기 때문에 불안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여기에 환율에 대한 부분들이 좀 높게 형성되어 있어요. 워낙 약세거든요. 부담스러운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수출이 잘 된다는 여건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그런 상황으로 저는 판단을 해봅니다. 그래서 반도체 밸류체인 협력사들을 좀 더 집중적으로 보는 것이 추석 전과 추석 이후에 우리 투자자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닐까 이렇게 네.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 자 9월 수출이 좋았던 업종 내에서 나는 그래도 얘가 좋아. 분명히 탑픽이 있으실 것 같은데 우리 박한필 대표님은 어느 쪽을 좋게 보십니까? 저도 반도체, AI 뭐 그쪽 네네. 가장 좋게 보고 있고 방금 우리 이제 신학수 대표께서 잘 설명을 하셔가지고요. 그게 보니까 미국에서 그 CT의 이제 그 반도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목표가를 그냥 순식간에 175달러까지 올리고 나서 한 네. 30% 점프를 해버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모건 스탠리도 이제 다 이제 반도체 상향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그동안의 밸류체인의 이제 상단 부분에 있었던 엔비디아라든가
또 이 지금 뭐 클라우드 컴퓨팅 이런 쪽뿐만 아니라 밑에 쪽으로 이제 레거시 반도체까지 쭉 내려오면서 거기에다가 이제 HDD나 뭐 SSD나 이런 거 전부 다 이제 관련 섹터까지 그래서 구석구석까지 배를 다 띄운다 이렇게 모건 스탠리가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전 세계 뭐 반도체 살만한 나라가 미국은 어차피 이제 자기 나라에다 지어달라고 부탁을 하고 다니고 있고 인텔을 지분 투자해서 인텔도 살려보겠다고 하고 있지만 핵심 지역은 반도체는 이제 우리나라하고 대만, 네. 이제 소재나 장비는 또 일본 정도. 그러니까 이 외국인들이 일본하고 한국, 대만을 왔다 갔다 하면서 굉장히 분주할 수밖에 없다. 어제도 보니까 일본에 대해서 이제 그 JP 모건에서 구조 개혁까지 돼가지고 엄청나게 좋다. 이런 관점을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바로 그저께 이제 JP 모건 한국 전략가도 한국이 구조 개혁뿐만 아니라 반도체 핵심이다 이 나라가. 네. 그래서 4,000포인트가 아니라 5,000포인트가 간다. 왜 5,000포인트를 이야기하냐면 시총 핵심의 삼성전자 하이닉스 시총 원투 펀치인데 이 종목들이 이렇게 급등을 해버리면 5,000포인트 가는 것도 일도 아니라는 거죠. 네. 최근에 지금 삼성전자 한 20% 올랐죠. 하이닉스 한 40% 올랐는데 두 종목이 3,200에서 지금 올라오는데 200 한 30포인트를 기여를 했습니다. 어차피 복리 효과가 가져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지금 원투펀치를 주목하는 게 가장 단순하고 심플한 전략인데 그 전략과 함께 조금 더 내가 이제 좀 다양한 또 성장을 노려보겠다 그러면 이제 밸류체인에 조금 더 지금 핵심적인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을 잘 관찰해서 찾아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반도체 여전히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협력사와 소부장까지 주목해보자. 두 분 모두 의견을 주셨습니다. 반도체는 이렇게 데이터가 잘 나왔지만 사실 뭐 석유화학이나 2차 전지 이쪽은 둔화하기도 했잖아요. 자, 이쪽은 오늘 보니까 특히 석유 쪽하고 2차전 디스플레이가 좀 안 좋았던 네. 것 같아요. 이쪽은 혹시 어떻게 보십니까? 아직까지는 좀 그 유리한 그런 부분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어차피 뭐 투자하는 그런 여건이면 좀 더 유리한 부분에서 수익을 더 낼 수 있는 부분과 추세적 상승과 실적이 더 늘어나는 쪽에서 투자하는 게 훨씬 더 맞는데 요 업종들은 조금 좀 힘들어요. 다만 LG 디스플레이. 네. 디스플레이 쪽은 좀 달라요. 미국과 중국이 열심히 싸우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OLED 패널에 대한 부분에 중국 쪽으로 들어가는 부분을 발주를 하지 않아요. 애플도 지금 중국 쪽에서 발주했던 것을 지금 LG 쪽으로 지금 바꾸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OLED 패널 관련되어 있어서는 유리한 그런 상황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LG 디스플레이가 주가가 올라오는 상황인데요. 이 부분은 좀 나은 것 같은데 아직까지 석유화 구조 조정하고 있고요. 다른 쪽도 좀 힘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좋은 쪽에서 움직이십시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LG 디스플레이는 조금 다르다. 이렇게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분이 주목하시는 종목은 어떤 건지 또 확인을 해봐야겠죠. 오늘의 주제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연휴에도 들고 가자 3분기 실적 기대 줍니다. 박완필 파트너는 삼성전기 가져오셨고요. 신학수 파트너는 어버브 반도체 가져오셨습니다. 네, 자, 두 개의 기업 모두 다 IT 쪽입니다. 요즘 네. IT가 좋긴 좋은가 봐요. 자, 먼저 박완필 대표님, 네. 오늘 삼성전기 준비하셨는데 지난번에 네. 준비한 종목이 D&D 파마텍. 네. 그렇습니다. 예.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네. 삼성전기도 D&D 파마텍처럼 되나요? D&D 파마텍도 한번 예시해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그 바이오가 사실 뭐 어떻게 보면 이제 간헐적으로 갑작스럽게 이제 호재가 출현한 종목들이 급등하는 양상이 나타나는데 D&D 파마텍도 이번에 이제 메세라가 미국의 이제 파이자에 그 이제 피인수가 되면서 거기에 기술 수출한 부분이 이제 갑작스럽게 주가에 이제 부양을 시켰는데 이미 알고 있는 사람도 다 알고 있었죠. D&D 파마텍이 아무래도 이제 대사 이상 지방간염이라든가 또 비만이나 경구용 쪽에 굉장히 내공이 뛰어난 회사고 메세라에 이제 기술 이전을 해서 임상을 무난하게 잘 진행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제약바이오 모멘텀은 조금 이제 개선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D&D 파마텍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삼성전기인데 네. 삼성전기는 뭐 이번에 이제 제가 보기에는 좀 눌림목에 잘 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정도에서 이제 단기에 오파는 좀 나온 상황이니까 약간 조정은 들어오더라도 이 지금 명절 전에 이제 눌림목에 좀 한번 저점 매수해서 특히 이 애플이라든가 테슬라 이런 쪽으로 삼성전자도 이제 상당히 수주도 나오고 그러는데 삼성전기도 이제 FCPGA와 그다음 MLCC 쪽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일쪽을 좀 제시를 지었습니다.
한번 제가 보기에는 한 19만 원 이하에서 사시면 굉장히 성공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고요. 네. 20만 원 이상 신고가를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네, 자, 신고가를 기대합니다라고 오셨습니다. 우리 이번에 신학수 대표님 어버브 반도체 들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지난번에 뭐 두산 테스나부터 해서 흐름 좋았습니다만은 시간 관계상 어버브 반도체 오늘 좀 들을게요. 네. 일단은 오늘 제시한 부분이 어버브 반도체인데요. 어버브 반도체는 뭐 다 알다시피 MCU 칩을 만드는 그런 회사입니다. 특히 이제 MCU 칩이 여러 곳에 많이 필요로 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뭐 각각의 가전제품에는 다 들어갔다라고 얘기하시면 딱 맞습니다. 이것을 IoT로 연결하면 굉장히 스마트한 시스템이 만들어지거든요. 이 부분이 앞으로 성장에 대한 가도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MCU 칩 최고고요. 전력 반도체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AI 가속기형 칩도 만들고 있는 반도체 팹리스 회사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가격이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제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은요, 어버브 반도체가 왜 유리한지를 좀 보여드릴게요. 주가가 일단은 착하다, 아직 가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1년선으로 보이는 저는 황금 라인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부분에서 크게 만들어지질 않았어요. 지금 현재 약간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가격적 부분은 지지 라인이 형성되어 있는 부분에 이전의 고점에서 올라올 수 있는 공간이 남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것을 조금 더 크게 보면은 어떤 부분이 만들어지냐면 이렇게 보일 거예요. 아직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아주 크게 남았다라고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그 여건에서 상승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목표가는 16,000원 한번 봐주시고요. 네. 손절가는 11,000원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오늘 두 종목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